이 정도 반지가 뭐가 어때서요?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라야, 예산이 있잖아. 예산? 당신 부모님이 그 정도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두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 유일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창가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오랜 세월 가슴 한구석에 품어온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내 아들 동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급히 앞치마를 벗어 옷장에 걸고 거울 앞에 잠시 서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미라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박미라이고 나이는 34살. 아들보다 5살 연상이라 조금은 의아했지만 요즘 세상에 연상과도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첫눈에 보기에도 단정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라라고 합니다. 미라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식이가 정말 예쁜 사람을 만났구나. 어서 와라, 앉아라. 나는 티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다과를 가리켰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을 들인 내가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실지 걱정했어요. 미라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미라가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해? 우리 동식이가 좋다는 사람이면 나도 좋지. 그렇게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라는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참 싹싹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나는 미라를 보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보이는 어딘지 새침대기 같은 모습이 조금은 신경이 쓰였지만 젊은 여자아이니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에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 하나 키우느라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나에게 아들의 행복한 결혼은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언제?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요. 미라가 동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 마음은 이미 결혼식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아들의 결혼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런 미라를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동식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면 좋아하시겠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평생 아버지 없이 키운 아들이니 만큼은 부족함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상견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라의 부모님은 점잖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자리라 긴장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아들이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9월 첫째 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동식이가 알아봐 주었어요. 미라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예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라의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결혼 반지는.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제안이 신뢰가 되진 않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니?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예쁘게 평생 감사하면서 잘 낄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의 부모님도 내 제안에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순 여사님, 미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미라랑 같이 백화점 예물 코너에 가보자. 동식아, 너도 같이 가자. 동식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나와 동식, 미라는 유명한 백화점 예물 코너로 향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화장도 곱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반지를 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와 보이세요. 미라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너희들 덕분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억척같이 살아온 나에게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벌써 도착했구나. 들어가자. 백화점 예물 코너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보석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나는 잠시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내 결혼식 때도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예물을 고르지는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결혼 반지를 좀 보려고요. 제 아들 며느리 결혼 반지요.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나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거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직원을 따라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이쪽에 클래식한 디자인의 결혼 반지들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예산을 정해두었지만 그것이 적당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좋은 반지를 살 수 있을까요? 내 말에 미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동식은 그것을 눈치채고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네, 그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겠어요? 직원이 몇 개의 반지를 진열대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라야, 어떤 게 마음에 드니? 이건 어때? 심플하면서도 예쁘지? 내가 한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미라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다이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다이아가 조금 더 큰데. 내가 다른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반지를 집어들고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조금 예전 디자인 느낌이네요. 요즘 트렌드는 좀 더 모던하고 심플한 라인이 인기 있거든요. 패션 매거진에서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반지들을 가리켰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미라가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원하니?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컬렉션은 없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진열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진열된 반지들은 내가 처음 생각했던 예산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매장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품질도 더 좋고 디자인도 현대적이죠.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한 반지를 집어들고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다. 동식 오빠, 이거 어때요? 동식은 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직원이 가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900만 원. 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야, 이건 우리 예산을 많이 넘어서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의 표정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뭐 비싸다고요? 이 정도 가격인데. 오빠, 지금 농담이죠? 미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동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라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야 이해해줘. 갑자기 3배나 비싼 걸 사자니.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보통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주위 결혼한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보니 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받았는데.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내가 보아온 미라의 모습일까?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그 미라가 맞는가? 제사장 충격적인 미라의 모습.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동식이 미라의 손을 살짝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진정해.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만 미라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본 날의 그 차분하고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미라가 내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어조에는 분명 무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요. 제 친구들 결혼할 때도 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싹싹하고 예의 바르던 미라의 진짜 모습인가? 저도 제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반지 정도는 제대로 해주시는 게 예 아닌가요? 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아들의 배우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매장 안이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혹시 저희 티룸에서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친절한 제안에 미라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이런 고급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객 응대 방식이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나요? 관리자 좀 불러주시겠어요? 미라의 말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직원들도 곁눈질로 상황을 살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라야.
동식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미라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이미 서지 못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식에게로 돌아서서 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표정이에요? 결혼하는데 이 정도 반지도 못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내가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런 여자와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돈만 밝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미라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들은 미라의 어느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려 했을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그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라의 분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동식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빠, 당신네 집에서 이 정도 성의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볼까요? 이게 말이 돼요? 미라의 말에 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가방끈을 꼭 쥐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아들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지금. 동식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동식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계산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지.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어. 내가 60년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 그거야. 내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결혼이 정말 걱정된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 엄마는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충격으로 살짝 벌어졌습니다. 당장 이 여자와의 관계를 끝내는 게 좋겠어. 내 말에 매장 안에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식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난 이미 봤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사람과 함께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을 위한 선택이지만 그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상처를 피하기 위해 작은 상처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나는 더 이상 미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까짓 반지 때문에 저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결혼을 앞두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라는 오히려 동식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내 등 뒤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결심을 다지며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리문을 지나 바깥 공기를 마시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결혼이었는데 내가 직접 그 결혼을 깨는 상황이 되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니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동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았던 내 아들. 밤이 깊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 술 취한 듯한 비틀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동식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한 번인데 미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동식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식아, 엄마가 오랜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작은 하나의 행동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라는 내게 맞지 않아. 내 손으로 아들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결국은 살다가 내가 힘들어질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것뿐이야. 동식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혼란스러움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선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아들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식의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알림음이 울려댔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에게서 온 거니?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원망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라의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깟 반지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신부에게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일 수 없나요? 동식 오빠, 능력 없는 것 쪽팔려서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당신 엄마의 태도는 그것이 무슨 경우예요? 모욕적이에요.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의 메시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난과 원망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동식의 휴대폰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이렇게 못 끝내요. 오빠 회사에 가서 창피를 줄어 찾아갈 거예요. 동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의 메시지는 협박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식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네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 이제 알았으니 된 거야.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동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혼하는 수밖에 없지. 힘들겠지만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야.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결혼을 불과 1~2달 앞둔 시점에서 파혼을 결정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미라의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동식은 차마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습니다. 동식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가 미라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자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파혼이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라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라 성격과 우리 아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서로 조금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부모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결혼식장도 예약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미라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결국 나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까짓 반지 하나 때문에 파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미라의 아버지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곧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식장 계약금도 냈고 신혼여행 예약도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망신인지 아세요? 이 모든 손해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이후 몇 주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받은 지인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려야 했고 결혼 준비를 위해 예약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전세집도 이미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미순이 아들 결혼을 직접 깼다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난 그 처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세 보였어. 그런 말들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나는 개의치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창피해도 아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동식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본 모습을 발견한 충격, 결혼을 앞두고 파혼하는 상처, 주변의 시선. 아들은 한동안 말수가 적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제 눈이 이렇게 어두웠다니. 밤마다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동식은 자책했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사람 보는 눈은 누구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되면 세상에 속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연이은 행동들은 내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미라는 동식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 우리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며 동식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동식의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막아서 정말 다행이야. 파혼의 소용돌이가 점차 가라앉고 우리 모자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동식은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식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라가 결혼 후에도 그런 성격이었다면 평생 저는 노예처럼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작은 행동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돈에 대한 태도,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 그게 내 평생 소원이야. 다만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문제를 일으켰나? 잘 달래서 결혼을 진행했으면 지금쯤 손자 하나는 안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 예물 반지 하나 맞추러 갔다가 아들 파혼시킨 극성 엄마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아들의 인생을 지켜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동식의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휴대폰도 자주 울렸습니다.
동식아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식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 없네요. 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인데 아직 초반이라 말씀 안 드렸어요. 나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동식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미라와의 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 만났니? 동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말고 내가 잘 보고 결정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키웠을 테니까.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엄마의 판단력을 믿어요. 혹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솔직한 의견 꼭 말해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었던 일은 가슴 아팠지만 그 경험이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항상. 동식의 말에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힘든 세월을 견뎌온 내게 그 말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다시 한번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에 시작되었던 소란이 가라앉고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강한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나는 그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물 반지 하나 때문에 아들 파혼시킨 극성 엄마가 아니라 아들의 행복을 지켜낸 현명한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때 비로소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노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